안녕하십니까, 이 작가입니다. 오늘은 이번 조정 기간 가운데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공유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,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종목들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는 메지온, 지금 현재 가격 162,300원이고요 27.8%가 빠졌네요, 고점 대비. 지금 불러드리는 종목들은 그 선호도 순이 아니고 그 낙폭이 좀 컸던 순 위주로 불러드리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덕산 네오룩스 3050원 22.9%, 그리고 ISC 17,750원 21.5%, 심택 17,100원 20.8%, PI 첨단 소재 현재 가격 28,050원, 하락률은 20.8%입니다. 그리고 G3BNT 25,700원 20.2%, 한미반도체 9,900원 19.8%, 크린앤사이언스 33,050원 19.1%, 이노와이어리스 56,200원 16%, MC넥스 34,000원 15.3%, 지노믹트리 16,350원 14.8%, 테크윙 18,900원 14.7%, 원익QNC 15,900원 13.4%, 엑시콘 11,550원 13.2%, 테스나 42,100원 12.7%, ICD 15,200원 12.6%, 피롭틱스 14,100원 11.3%, DB하이텍 34,850원 10.6%, 디바이스 ENG 24,800원 9.3%, 이렇게 불러드렸고, 요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제 꼽았던 종목들이고, 하락률이 좀 컸던 종목들입니다.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주말인데도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되게 예뻐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? 좀 예뻐 보이기도 했고 좀 뿌듯하기도 했고,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불러드렸고요.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, 이제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지금 14,000원인데요. 이 종목은 9월 28일, 그러니까 내일 전환사채 한 200만 주가 상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, 하루 이틀. 근데 그 향후에는 요게 이제 코로나 진단 검사 관련 주거든요. 이 마이크로젠의 모회사인데, 그래서 요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, 이제 미국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환자가 이제 가서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, 비율은 만약에 진단 키트가 한 1불 정도 한다고 하면 진단 검사 비용이 9불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수익 구조는 그렇게 되는 종목이고, 지금 사보험사들이 이제 진단 검사 그 관련해서 이게 보험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좀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보험이 등재가 된다고 하면 그때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 종목이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도 있구나 하는 점을 한번 보시고, 뉴스 기사 그리고 요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추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종목은 이렇게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지금 월요일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에 그 마지막 시황인가요? 그때 같이 이렇게 좀 적어드린 적이 있는데, 일단 좋은 점은 저희 그 반대 매매를 당하시지 않은 분들에겐 좀 좋은 소식입니다. 왜냐면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. 그 목요일이었나요?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요. 그때 이제 그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전장에 반대 매매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 반대 매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신용으로, 그러니까 증권사에 이제 빚을 내서 주식을 구매를 하게 되면 각 증권사마다 이제 그
담보 비율을 설정을 합니다. 그래서 뭐 130% 내지 140% 정도, 그러니까 빌린 금액에 대해서 이제 담보 설정을 거는데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시가 한번 울어서 주가가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면 그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분들이 좀 나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를 보통 드리거든요.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비율을 좀 맞춰 주십시오,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금을 더 투입하지 못하셔서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나오면 그 전화를 건 시점부터 3일, 3거래일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때 그 하한가로 이렇게 종목을 밀어버립니다. 그렇게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걸 반대 매매가 나왔다,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딱히 뭐 어떤 이유도 없이, 영문도 없이 막 그렇게 매매 그 종목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의 투심을 흔들고, 그러면서 더 큰 하락을 맞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, 이게. 그래서 3월, 코로나가 가장 한창이던 3월에 총 5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6개월간 없었던 반대 매매가 지금 9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. 그렇지만 그 항상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그 신용 잔고를 좀 줄일 수 있었다는 데 있어서는 그 나머지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때 적어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기간에 환매 매물이 좀 줄었습니다, 많이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의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장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기간 매매 동향을 살펴야 되거든요. 지금 이제는 개인의 힘으로 인해서 지수를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. 벗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기간 매매 동향을 살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월요일 오전장에 기간 동향을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예상하는 대로라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종목을 선정하실 때 좀 유념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고, 신규 매수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기존 물려 계신 종목들에 대한 물타기 시점도 기간 동향에 따라서 그렇게 잡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버스 혹시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, 인버스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전장에 인버스를 매도했고, 그리고 금요일 그때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최고점에 종목들을 일부 다시 매도했다가 금요일 장 마감 때 다시 종목을 그 같은 양을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간 그 동향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추가로 물려있는 종목들은 좀 물타기를 하고, 그리고 그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좀 일부 담아둘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증시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입니다. 미국 증시인데요.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미국 주린이들의 투자 심리가 좀 꺾여 있는 거, 그게 좀 가장 큰 저는 불안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,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, 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, 국내 증시로 보면 연말에 나올 그 대주주 요건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드는 대주주 요건 변경, 그런 점이 좀 증시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점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증시 전반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악재들이 근본적으로 좀 해소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, 그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늘 한 발은 뒤로 빼놓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자세가 안전하지 않을까,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
그렇게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오면 제가 다시 촬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마지막까지 휴식 잘 취하시고 또 월요일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